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38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38차수 구체적으로 정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사업계획 작성할 때 하나의 방법론 1번이 가독성, 심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 창업자라든지 창업자의 팀원들의 어떤 경험과 학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부 사업계획,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벤처 투자가들이 돈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일어나야죠.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물어보면 매출 가능성입니다. 이 제품이 창업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사업화해서 실제 고객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부 자금을 회수, 투자할 의미가 없는 거죠. 은행도 대출했다가 매출이 안 일어나면 망하는 거죠. 투자한 사람들이 지분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주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출 가능성을 제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 가능성을 보는, 이 매출 가능성을 제시해, 매출 가능성을 보는 자료가 뭔가, 그것이 이번 차시에서 꼭 배우셔야 되는데, 매출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죠? 제품이 차별성이 높으면, 그죠? 다른 제품보다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품의 컨셉을 정의할 때 이 차별성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설명한 거죠. 왼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저감 장치를, 매연을 저감 장치를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하다. 이건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고, 이거는 이제 제이플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고, 이 회사를 이제 비교한 거예요. 비교. 그랬더니 독일 회사가 지금 환경 오염 장치의 1등인 회사입니다. 그 1등한 회사하고 항목별로, 여기 항목별 보시면 배견 제거, 미세먼지 제거, SO 제거 여러 가지 폐회수율 있지만 이런 걸 비교해서 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줌을 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항목에서 우리가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 차별성 부분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내가 차별하다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뭘 심사위원들이 뭘 결정해요? 이 회사가 매출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할 때요. 제품의 차별성을 작성시킬 그 항목이 있을 때 주의 깊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 가능성의 자료를 제시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이 시장 규모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연 저감 장치를 파는 시장이 100억 시장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잘해야 100억분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환경 저감 장치 매출 기준이 1조 4천억이다. 1조 4천억. 그럼 이 시장을 우리 제품을 다 한다면 1조 4천억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 10%만 내가 10%만 이거 시장 MS를 차지한다 그래도 1,400억이죠. 1,400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 할 때 내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큰 시장에 내 사업 아이템을 내가 여기다가 딜리버리 한다 하기 때문에 이 목표 고객의 시장 규모를 이 객관적인 자료, 이 자료는 여기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갖다 인용을 한 거죠. 그렇구나. 네 사업 아이템은. 그리고 여기 성장률이 나와 있죠. 4.7%에서 3.5%. 성장도 계속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계속 성장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죠. 이 성장률 지표. G. 성장률 지표죠. 그래서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을 한 거죠. 여러분, 시장이 매년 30% 성장한다 그러면 3년만 지나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이 높은지 적은지는 뭐로 보면 되냐면 우리 경제 성장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2%, 3%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4%, 5%, 야,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높네. 그런 성장이 높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한다, 시장이. 별로 성장하는 거 아니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라는 건 미래 시장을 담보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규모하고 추가적으로 성장률 이런 데이터를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창업 사업 아이템이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 조사를 해서 실제 잠재 고객한테 제품 컨셉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아이템은 뭐였냐면 수면 유도 장치인데, 수면 유도 장치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낮장 카페를 직접 방문한 거죠.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내 제품을 렌탈로 할 거고 대당 4만 원에 빌려줄 거다. 이렇게 해가 사전에 내 제품을 이런 것 마음대로 나오면 살래? 구입 의사가 있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증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잠재 고객 구입 의사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목표 고객 시장에 의해서.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보고 이거는 실제 조사를 해봤으니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뭐 실제 시장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조사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객관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친구 멘토링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멘토링 했고, 이 자료를 넣어서 창업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죠. 그 이후에 사업화도 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뭐냐면 실제 고객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런 실제 회사를 정리하게 물어서 실제 구입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 입장,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크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매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보 작성 방법 세 번째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매출 가능성이다. 그 매출 가능성은 입으로 매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 시장의 규모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 실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잠재 고객이 내 제품의 필요성, 또 구입 의사, 또 지불 의사, 마지막 추천 의사까지를 검증한 자료들을, 그죠? 검증한 자료들을 표시했을 때 심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매출 가능성이 높구나. 이것을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 세 번째는 매출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지금까지 사업 계획성의 작성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가독성이죠. 가독성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력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해야 된다. 우수하다고. 인력이 우수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매출 가능성. 근데 이거를 가독성 하면 이게 중요한 게, 가독성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가독성을 만들기 위해서 표와 그림으로 써야 된다.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계량적인 수치, 그런 방법론, 요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법. 그다음에 인력이 우수하다.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창업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팀원들이 이제 학력이나 경력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부 이런 방법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매출 가능성. 매출 가능성을 올리기 위한 지표가 뭐였죠? 제품 컨셉의 차별성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목표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만들어야 된다. 시장 조사해가지고 이런 고객 반응 조사의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 계획서에 좋아집니다. 그냥 가독성의 원칙, 인력 우수성의 원칙, 매출 가능성의 원칙,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에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